하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강조 표시에 대한 이해입니다. 글쓴이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내세우고 싶을 때 이 강조 표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강조 표시가 제목, 주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피면 독해는 쉬워지는 거죠. 자, 오늘자 기사입니다. 꼬리에 하지만 있죠. 그 앞에 문단에도 하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쓰였네요. 이 글은 사부 구성의 틀에 따라서 작성된 겁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내비쳤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하지만 또는 그러나가 겹쳐 사용됐을 때 어느 것을 중심으로 볼 거냐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에 나온 하지만 또는 그러나 내 의견이 진정한 글쓴이 의견입니다. 여기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커넥툼의 함정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강조 표시에 쓰인 표현이 바로 제목으로 갔죠.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과 주제 이것을 정하는데도 틀이 있습니다. 논설문은 마지막 문단에서 대개 정합니다. 이 글은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기 때문에 논설문이죠. 그래서 꼬리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올리는 거죠. 설명문은 what이 들어가 있는 문단 또는 문장에서 제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주제 이와 같은 것을 정하는 데도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따르면 이 학생처럼 오히려 즐기게 되는 거죠. 지문을 길게 주고 주제 찾기, 제목 맞추기 이와 같은 문제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강조 표시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제목을 정하는 문제 풀이를 해보는 겁니다. 지문의 머리에 blame look이란 강조 표시가 있죠.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blame, 비난하다, 악명과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 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글쓴이가 나는 이것 중심으로 전체를 논할 거야. 두 번째로는 내가 표시한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잘 봐.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나는 이것 가지고 말할 거야 하고 이것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쭉쭉쭉 서술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읽지 않고도 바로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전체 글의 꼬리에서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했던 강조 표시 기능 두 번째로 사용된 겁니다. 내가 말한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잘 새겨봐. 그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표현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하지 않겠지만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설문이죠.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을 전체 읽지 않고 이와 같은 강조 표시의 기능만 가지고 답을 2번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특성이란 단어 가지고 답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실제 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강조 표시를 찾아서는 아,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역시 오늘자 기사입니다. 여기서도 꼬리에 배려가 아쉽다라는 자기 생각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 글은 논설문입니다. 역시 글의 꼬리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금리 노마드가 급증하고 있는 탓이다. 그러면 이 글은 논술문이면서 강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글의 제목은 금리 노마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조 표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글쓴이가 나는 이것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전개할 거야. 두 번째는 내가 표시한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새겨 듣거나 제대로 확인해 봐.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능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에 제대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글의 성격에 따른 구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지문 내용이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이거부터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설명문 같으면 머리에 무엇인가 있다.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무엇인가 있네.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에 따라서 제목, 주제, 요지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론에 의한 구성입니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대한 이론 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좀 익혀다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화이팅 합시오.